워렌 버핏의 연설에 참여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나요? 혹은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나요?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간단한 산수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번째 항목까지는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답을 낼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 문제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한 번 더 볼까요? 첫 문항부터 암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항을 한번 훑어보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문항에서 50이라는 답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것을 피하고 단순하고 쉬운 것에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처음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자신이 투자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대단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가치 있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워렌 버핏은 이 학생에게 어떤 답을 해줬을까요? 만약 주식에 관심이 있고 조금의 자본이 있다면 미웃주라도 직접 사보내는 게 좋아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배우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워렌 버핏은 포스트 모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검이라는 뜻을 가진 이 포스트 모템은 문제 혹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을 트레이딩에 대입하면 자신 스스로 직접 투자해보고 어떤 근거를 통해 수익이 났으며 손실이 난 건 왜 손실이 났는지 복기해보면서 알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포스트 모템을 실행한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메커니즘이 결정적으로 인간의 본능에 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공포 에셋을 환희에 팔아라.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무서울 때 매수하고 욕심이 날 때 팔았더니 매매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능을 거스를 수는 있어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한 끼, 두 끼 굶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자꾸만 본능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트레이딩이란 건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 차트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감정이 흔들리고 몸이 배배 꼬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심리와 신체는 트레이딩하기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과 의식을 적절하게 발휘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만약 복싱을 처음 배워서 첫 스파링을 한다면 상대방이 주먹을 날릴 때 자동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릴 거예요. 하지만 고도의 훈련을 거친 프로복서라면 상대방의 주먹을 끝까지 지켜보고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주먹을 피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이죠. 즉,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치 무의식처럼 발휘될 수 있도록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포스트 모템이 어려운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직접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은 그 자체로 포스트 모템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실의 대가가 너무 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본능에 반하는 트레이딩의 특성 때문이죠. 우리는 단 한 번의 감정적인 매매로 정말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해요. 직접 트레이딩을 해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분야보다 그 실패의 과정은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때로는 사람도 잃을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발을 담그면 브레이크가 없는 것 또한 이 트레이딩의 특징이에요. 돈을 벌고 잃는 구조가 꼭 도박이랑 많이 닮아 있거든요. 도박은 정말 본능적인 감정을 극대화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도박처럼 투자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도박처럼 접근했다가 반드시 돈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당연지사 돈을 벌었다 해도 그 수익을 지키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트레이딩에 정해진 규칙을 세우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틀을 만들어야 해요. 마치 목줄에 묶인 강아지처럼 허용되는 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 매수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고 또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이며 반드시 장착해야 할 포스트모템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규칙을 세워줄 목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만들어갈 목줄의 재료가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썩은 밧줄이 될 것인지는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요?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구체적인 규칙과 방식을 찾기 위해서 시장의 본질을 알아야 해요. 기술적 분석가 리처드 와이코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과 종목의 모든 변동성은 한 사람이 운전한 결과처럼 연구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주체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차트 분석의 일관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말이죠. 바로 스마트머니의 개념이에요.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시간적 규모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트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많이 오가는 거예요. 자유도가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해석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밧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차트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크고 작은 형태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를 통해 규칙을 찾아 시장의 구조를 정의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높여야 하는 거죠. 스마트머니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가정 안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패턴의 해석과는 달라요. 시장 구조가 가진 맥락의 서사를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차트를 보고 있자면 규칙성 없이 정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차트의 움직임을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머니의 거래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규칙을 세워서 정해진 틀 안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스마트머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자 배후에서 가격의 끈을 당기는 조직이며 그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격의 전달을 만드는 주체라고 ICT는 설명을 해요. 뭔가 미스테리하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통해서 시장 안에 논리적이고 명확한 가격 움직임의 서사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세워서 거래 설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자금이 정말로 많은 똑똑한 조직들은 시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를 바랄 것이고 그 방식에는 투기적인 자본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똑똑한 자본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연구해봐야겠죠. 시장을 주도하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매력있는 거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전략이나 기법은 뒤로 하고 심리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나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와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면 역시나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많은 기술적 분석과 규칙들이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차트의 경향성을 통해서 필승법을 만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남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건가요? 기술적 분석은 그 자체로 매매의 약속과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리스크와 심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사소한 규칙과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매수할지 매도할지 물어보거나 용하다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그들의 관점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가격의 패턴을 통해 설계된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보조지표를 활용하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을 근거로 실패한 매매가 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애초에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매매 방식은 시장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의 마스터키란 없고 결국 자신의 열쇠는 스스로 깎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홀짝 게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홀짝을 맞추기 위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복잡한 논리를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껏 홀짝 하나 맞추는데 그렇게까지 하나?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엉켜있는 이 시장을 지금까지 단순한 홀짝 게임처럼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아주 작은 경우의 수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반반 싸움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쉬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라면 시장의 실패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95%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경험해요. 그 말은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따라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전략이 있다고 누군가 알려준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많은 준비와 훈련을 겪으며 고된 여정을 떠나야 하죠. 시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장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질 것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스스로 공부하면서 직접 포스트모템을 구축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아끼고 간접적으로나마 시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핵심 가치를 담은 저희 차트브로의 책을 소개합니다. 정말 좋은 거래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치 있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노하우를 담아내고 여러분께 간접적으로나마 저희의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지금까지 복귀를 미뤄온 것이죠. 이론과 실전은 괴리가 있고 아무리 이상적인 이론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의 투자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ICT를 통한 차트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ICT를 공부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ICT의 창시자 마이클 허들스턴 또한 정말 많은 강의 영상들을 순서 없이 뿌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 차트브로가 ICT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전에 못다한 이야기들과 조금 더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복귀에도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